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육거래일 만인가요? 모처럼의 증시 반등, 코스피의 반등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 양지수 급락분이 상당히 뼈아팠죠. 오늘 출근할 때 좀 걱정이 많았는데요. 일단 이 시각 코스닥은 2% 이상이나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밀려났던 거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성에 차지 않고요. 코스피는 0.9%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 종목의 탄력을 회복한 건 반갑고요. IT 종목들의 선전 역시나 눈에 띄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빠져나오는 시기 아니면 매집해 나가는 시기?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면서 포트 전략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민영의 올인 100만 원,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65만 원짜리, 지금 제 포트의 최대 매수 금액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값비싼 아이들로 골라오셨어요. 저한테 사지 말라고. TV로 보는 즐거움, 채팅에 참여하는 즐거움, 내 계좌의 수익을 보는 즐거움. 프로가 되기 위한 이 박앵커의 도전 계속됩니다. 100만 원에 400 더. 진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시간,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고 제 포트 분위기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다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을 함께 꾸려주시는 두 분이 있습니다. 권홍석 주익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팅창에 벌써부터 제 헤어스타일 얘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정수현님께서 우리 식구시죠. 민영님 헤어스타일 오늘 착해요. 예쁘다고 해주셨고요. 에드워드 박님이 오늘 왜 이렇게 예뻐요? 뽀샤시에 힘 좀 주셨네요. 라고도 올려주셨어요. 목걸이도 장난 아니게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한창수님께서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들어와 주셨네요. 여러분의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종목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상황 보고 갈까요? 더존, 비존 그리고 부방 두 종목이 제 포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올라주고 있고요. 더존, 비존이 오늘 6.7%나 올라서면서 수익률 2%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방 역시나 2% 상승으로 소폭 손실이긴 하죠. 1%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할 매수 얘기도 꺼내놨었던 만큼 지금 포트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수익률은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포트 얘기 좀 살짝 해볼까요? 더존, 비존, 박 차장님 한번 짚고 갈까요? 일단 중요한 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데 조금 위안을 삼았었는데요. 최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급락을 했잖아요, 지수가. 그런데 이렇게 견조하다라는 것은 올라올 때도 그만큼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1차는 이제 전고점까지 좀 보시고 이 전고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언제 어디까지 갈지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해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존, 비존뿐만이 아니라요. 비즈니스온이죠. 네. 비즈니스온도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황 자체가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존, 비존. 정수현 님이 앞서 저희 방송 시작도 전에 채팅창에 올려주셨었어요. 저희 이 평균 단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저희 방송 보고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게 나고 계실 텐데요. 배럴도 그렇고 수현 님의 감이 상당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권주임 님, 오늘 부방 역시나 2.3% 올라요. 어제 저희가 60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이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라는 시기가 온다면 권주임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실 거죠? 예, 물론 이제 분할 매수할 시기가 오면 그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이제 이틀 정도 조정하고 이제 오늘 정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방을 보는 이유가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일봉 흐름상으로도 뭐 한 21선, 60일선을 이평선을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일단 이평 밀집했다는 이런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평 밀집이 했다는 거는 시세가 날 수도 있고 거꾸로는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아마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추가로 매수하실 분들은 한 3,100원 밑에서는 한 번 더 세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덕분에 일단 포트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어서 기분 좋고요. 저도 오늘 너무나 배가 아픈, 뼈 아픈 두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수현님, 에드워드 박님이 올려주셨어요. FNF, 파이팅 앤 파이팅의 줄임말일까요? FNF 이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장 8% 급등.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코너 끝자락에 제가 FNF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사고 넘겼었죠.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고. PD님, 부장님, 대표님 방송 보고 계신다면 이 시간을 더 늘려주셔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저한테 좀 항상 시간에 쫓겨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종목 얘기로 흘러갈지 몰라서요. FNF 너무나 아쉽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박 차장님, 살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아까 박 차장님이 방송 전에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근데 거의 뭐 홍삼을 드링킹을 했나 봐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본 게 이제 8,000원, 9,000원대였거든요. 8,000원, 8,000원, 9,000원대였는데 언제죠? 사실 그때도 이제 10,000원 넘어가면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뭐 거의 7, 8만 원대가 왔네요. 근데 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가가 올라서 비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가가 오른 게, 그러니까 주가가 7배 올랐는데 실적은 몇 배 올랐나 이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싼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 8% 올라서 못 산다. 이거는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때랑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4만 원, 5만 원대. 속상하네요. 이때도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때 못 샀으면 이 가격대 많이 올라서 못 샀으면 지금 가격을 못 보는 거죠. 결국은 밸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부담을 가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오늘 뭐 한 단계 더 레벨업 했으니까 네. 추세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보시는데요? 만약 FNF의 적정 가치 가격은? 글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네. 이제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이제 동종 업체들 이제 따져 본다면 한 뭐 9만 원, 1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고요. MLB의 성장성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공 이런 여부에 따라서 또 가격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그 척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한 뭐 9만 원, 1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네. 에드워드 박님이 제 친구가 부사장인데 올 초 사라고 할 때 살 걸. 박님 이런 건 일찍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네. 아깝네요. FNF 여러모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기분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 남친 혹은 전 여친이 사업을 해서 정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뭔가 미묘한 아쉬움? 삼화전기 보면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삼화전기 수익으로 팔았어요. 네, 뭐 6% 정도 수익 구간으로 매도를 했었던 종목인데 와, 오늘 해도 너무하네요. 이 정도까지 올라주니까 기분이 나빠요. 확실히 나빠요. 23% 오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화전기 좋은 종목인 거 알았고 했는데 저희 포트 정리하면서 그냥 수익 챙겨보자 이런 느낌으로 팔았는데요. 건주임님. 네. 저 들고 갈 걸 그랬어요. 예,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팔았던 종목을 다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장세가 약간 조금 변동성 장세가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네. 사도 될 거라고 예지가 생겼는데 뭐 삼화 콘덴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급상승이 나오고 이러한 그 주식의 상승 흐름에 있는 주식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상승 더 여력이 크다 그런 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눌림목 줄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막 고수들은 그렇잖아요. 한 종목을 노리면서 이 종목의 타이밍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근데 삼화전기도 24% 급등. 뭐 저희 좋은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요. 일단은 지금은 좀 보내주도록 하겠고요. 좀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매수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님께서 나 세 분 너무 사랑해요. 최근 들어 제 포트에 수익 난 건 세 분과 함께한 종목뿐이라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수연님. 그리고 햇빛마을님, 에드워드박님 또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두 분의 종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 확인하시죠. 박재용 차장님은 오늘 강원랜드 그리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종목이죠. 그리고 권홍섭 GM님도 아모텍 KMW입니다. 궁금해요. 또 어떤 포인트들로 여기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하실지. 박 차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강원랜드 카지노주입니다. 하물며 국내 카지노주예요. 카지노 해보셨어요? 네, 저는 뭐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뭐 한 번 정도 가봤고요. 지금 사실 이제 어제 하락을 통해서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도 좀 편입을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조금 방어적인 이 컨셉의 종목은 두 개 가져왔거든요. 네. 강원랜드는 이제 대표적으로 낙폭 과대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네, 국내 카지노 업체인데 얘들이 악재가 엄청 많았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온갖 비리 온상이었습니다. 1월 달에는 매출 총량 규제가 있었습니다. 너희 이제 도박이잖아요. 너희 너무 이렇게 돈 많이 벌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 테이블 20대 폐쇄했습니다. 여기 이제 4월부터는 카지노 영업 시간도 줄였어요.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2시간 단축되면서 그것도 또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리고 2월에는 채용 비리.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갖은 악재가 있었었네요. 네, 채용 비리 때문에 비리로 채용된 사람이 다 잘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던 사람이 다 사라졌는데 그 매출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2분기까지는 이 채용 비리 때문에 조금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3분기부터는 뭐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진 거고, 뭐 이슈들 죄송합니다. 네. 긍정적인 이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워터파크도 이제 개장을 하죠. 하이원 리조트 워터월드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하이원 이제 스키장을 이제 자주 갔는데 스키장에서 혹시 이제 비가 오면 스키를 못 하니까 이제 강원랜드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캐펙스 투자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도로망도 이제 정비가 잘 돼가지고요. 네.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제 거꾸로 흘러갔죠. 거기다가 최근에 이 광물자원공사랑 통합을 했는데요. 광물자원공사도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게 뭐 이제 광물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왜 합쳤냐면요. 하이온 리조트가 사실 알고 보면 알짜배기 회사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꼬박꼬박 잘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의 배당을 통해서 적자를 조금 메워보겠다라는 심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강원랜드의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배당 많이 하려면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올 초에 있었던 규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물자원공사와의 합병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낙폭과대 컨셉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유틸리티도 그렇고 통신 쪽도 그렇고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많이 빠진 이 자리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이중바닥 딱 만들어 놓고 이평선 밑집 지역 여기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29,000원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위쪽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물자원공사와 이제 통합 이슈가 나온 다음에는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많이 좀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거의 5월 하순부터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좀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좀 볼 수 있어서요. 강원랜드를 좀 방어적인 컨셉으로 네.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김장하듯 싸서 묵혀놔야 하는 종목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민장님도 저도 항상 보고 있는 주식인데요. 라고도 올려주셨어요. 계속 보유하시고 밀리면 사고 배당받고 하는 종목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권주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랜드. 네, 뭐 강원랜드가 이제 최근과 이제 채용 비리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거의 한 직원 200명 가까이 예, 그 정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테이블 회전율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간 계속적으로 실적 부진이 이어졌고 일단 4분기 정도면 다시 한번 정상화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만약에 이제 카지노를 한다고 하면 이제 3개 종목이 있죠. 이제 GKL,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강원랜드가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냥 GKL이 오히려 더 괜찮지 오. 않을까. 왜냐면 이제 그 보통 이제 제가 뭐 전 종목을 커버하지 않지만 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카지노 드랍액을 좀 보자면 그 이제 마카오가 기준이 되는데 이제 드랍액이 이제 좀 더 상승을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카지노 사업에 대한 조금 실적 호조가 나타났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그러니까 일본인 VIP나 뭐 이쪽으로 외국인 관련된 VIP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관련돼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중국향 그 드랍액이 이게 유입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GKL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이렇게 후순으로 해가지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GKL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GKL 보니까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앞서 에드워드 박님께서 또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얘기 들어보니까 고민돼요. 국내에서 강원랜드냐 해외 카지노에서 GKL이냐. 네, 일단 고민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건주임님의 다음 종목이 아모텍이에요. 아모텍 오늘 8% 아까 제가 급등하는 걸 보고 들어왔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8.5% 올라가고 있네요. 이 종목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실이나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스마트폰 때문에 울고 전장 부품 때문에 웃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좀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단점으로 꼽히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 정도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그 히트를 치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플래시급 모델이나 해가지고 다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핸드폰 교체 시기를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고사양화가 되고 그리고 별도의 뭐 다른 기능이 추가되지 않는 그런 그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핸드폰 향 모바일 향 매출이 줄어든 게 맞고요. 그거를 이제 메꾸기 위해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자면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 회사가 그 NFC 그리고 무선 충전 이런 그 모듈 관련된 이 제품군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삼성페이의 경우에는 뭐 과거에 뭐 갤럭시, 그러니까 플래시급 모델들만 이렇게 탑재가 돼가지고 네. 뭐 다른 뭐 J5나 이런 좀 그 보급형 핸드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페이에 대한 점유율이 상승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그 NFC 탑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탑재가 그러니까 확대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매출 부진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도 이제 그 모터가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했고요. 아마 이제 자동차 향 매출이 그 스마트폰 향 매출보다 그 비중을 높게 잡아서 한 60에서 70% 정도, 한 800억 정도 올해 매출액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그렇고 이제 원래 이제 계속적 우려는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역성장하니까 이 회사가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 그렇게 돼서 최근 들어서 굉장한 투매가 나왔었는데요. 그거를 다시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이 메꿀 거다라는 또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통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번 감고 가는 이러한 그 차트들이 향후에 이제 추세 전환 상승으로 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오늘 한번 오늘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볼만 하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모텍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아모텍 한 사이 제가 또 뭔가 이렇게 넘기다 종목을 봤는데 바로 네페스예요. 건주임님 말씀해 주시고 나서 막 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어제 14%, 오늘도 6% 올라가고 있어요. 네페스와 아모텍 뭐 비교하기엔 좀 약간의 성격이 워낙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그냥 IT로 때려 넣고 봤을 때 네. 네페스냐 아모텍이냐 한다면요? 아무래도 상승 여력은 아모텍이 더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네페스는 이제 새로운 시세가 나고 있지만 어쨌든 저점을 이제 올해 하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15,000원, 16,500원까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폭이 나왔고 또 한번 조정이 올 시기도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모텍의 경우에는 그간 계속적으로 쉬었었고 그리고 상승 여력이 크다. 과거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사보는 게 아모텍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네페스에 대한 미련이 살짝 주는 것 같아요. 네페스 여러모로 아쉬웠으나 아모텍 더 긍정적이다 의견을 주셨네요. 아, 좋습니다. 종목 얘기 더 이어가보죠.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대상이에요. 아, 저처럼 집에서 요리를 잘 해먹는 이들에게 좀 친숙하죠. 순창고추장, 뭐 청정원. 그쵸?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네. 웃으시죠? 제가 요리라는 게 두 분 다 뭐 약간 그렇게 의외여서, 낯서신가요? 의외여서. 아니요, 저는 제가 먹을 양을 가정 간편식을 사서 먹으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접 만드는 걸 선택하죠. 요리가 참 깨름칙한데. 네, 요리가 참 재밌죠. 저도 집에서 가끔 아, 진짜요? 이제, 요리를 하는데 뭐 대상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라이신입니다. 이 회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라이신 때문에 망가졌거든요. 사실 고추장, 된장 이런 게 실적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 얘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라이신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CJ제일제당이나 이런 쪽이 사실 경쟁 심화로 해서 굉장히 고전하던 부분이 이 라이신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박살이 났죠. 경쟁 심화, 라이신 가격 하락 이런 것들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최근엔 이쪽이 또 효자 종목으로, 효자 사업 부분으로 이제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게요. 실적 발표하면서 라이신 이쪽, 이 바이오 제품 이쪽이 흑자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이 대상은 가장 문제가 된 게 이 바이오 사업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흑자 전환하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인도네시아 전분당 이 공장도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뭐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제 투자했던 것이 회수기에 진입을 했어요. 그동안 보시면 대상 보시면요. 라이신 산업 인수하고 아이고, 주가가 네. 아주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초입 단계 이제 뭐 됐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식품 회사다 보니까 식품 쪽도 실적을 봐야 되는데 본업도 잘 되고 있어요. HAMR 이 가정 간편식 이쪽이 대세가 되고 요즘 있습니다. 많이들 사 먹죠. 집에서 잘 이제 밥을 잘 안 해 먹잖아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서 뭐 많이 먹는데 지금 식품 부분이요. 6년 만에 가장 높은 외형 성장률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식품 그리고 서구식품 이런 것들이 고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요. 대상도 사실 오랜 기간 이제 하락을 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사실 며칠 동안 음봉 나오는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이 정도의 수급이면 와. 5월 31일부터 외국인 기관이 정말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종목이면요. 이렇게 힘을 모았다가 한 번 또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도 사실 이제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주봉으로도 꽤 오래 횡보하다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뚫고 올라가면 이 위쪽으로는 매물이 없습니다. 가볍게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수급상이나 기술적으로나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음식료 업종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오리온이라든지 CJ제일제당이라든지 반등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황상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서요. 대상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저랑 박 차장님은 아무래도 뭐 좀 요리를 해 먹는 쪽인데 권주임님은 어떠세요? 요리를 해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가정 간편식을 주로 하시는지? 저도 이제 가정 간편식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시켜 먹습니다. 저도 그렇긴 예. 해요. 보통 사 먹거나 뭐 집에서 해 먹거나 어떤 거 시켜 드세요? 보통 이제 요즘에 여름이니까 또 냉면, 냉면. 네, 냉면 같은 거, 콩국수 이런 것들 많이 먹고요. 점심 때 얘기하니까 네, 군침이 도네요. 맞아요. 대상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일단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도 이제 주봉 차트인데요. 이제 121선을 이제 가볍게 돌파하면서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해서 성공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 한번 돌파를 시도하다가 고점을 만들면서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번 1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흑자 전환이 아니라 그 성장세가 가세를 하면서 이제 그 상승 기류에 탔다. 그래서 121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여기 이 라인, 그러니까 121선 26,000원 라인을 지지로 해가지고 추세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대상이요. 지난번에 정수현님도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권주인이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같은 동갑이긴 한데 좀 귀여운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뭔가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도 있고요. 좋습니다. 대상, 뭐 긍정적인 의견이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대상 좋아 보여요. 뭐 대상 수급이 굿이네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들이 다 재밌어요. 다음 종목도 또 재밌는 종목이 왔어요. KMW. 저희 5G 종목들은 뭐 거의 다 다루는 것 같아요. 건주님 덕분에. 미국 스프린트로 인해 뭐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 한국과 뭐 미국의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저는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회사가 이제 5G 관련돼서는 조금 수혜가 많을 것이다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6월 15일 날 주파수 경매가 끝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KCC 해가지고 그 11월 정도에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갈수록 이 5G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주파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와이파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의 절대 그 트래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그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KMW는 5개형 그 스몰 생용 기지국, 그러니까 SCO라는 이러한 그 장비들을 납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와이파이망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 촘촘히 이게 그 5G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조금 가장되게 보자면은 어느 지역 가면은 3G로 계속 해야 되고 뭐 그런 그 사용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5G가 구현이 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그 OTA 관련된 그런 그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5G를 가장 그 건강하게 완벽하게 구축한 나라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G 네트워크 장비라면 KMW가 다시 한번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저께 RFHIC였어요. 5G 종목군이에요, 같이. 네. RF냐 KMW냐. 뭐 참 사실 참 그 비교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두 종목 다 갖고 가면 다 좋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RFHC가 어떡해요. 제가 또 난처한 예. 질문을 해드렸네요. 아무래도 박 차장님은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일단 RFHIC가 저도 더 일단 좋으세요? 더 잘 올라가니까 더 잘 올라가니까 그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맥을 제가 끄는 느낌이 드는데요. 괜찮아요? 지금 포트에 부방이 빨간불로 돌아섰어요, 여러분. 수익권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방의 탄력이 4%까지 오늘 상승을 기록하면서 0.8% 수익으로 전환이 됐고요. 더존 비존 7% 급등, 수익률 3%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모든 포트가 빨간불일 때요. 물론 아니어도 괜찮지만 저희가 6월의 목표를 보이시죠? 여기 원금 회복으로 잡아놨잖아요. 근데 지금 원금 회복까지 한 3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좀 애써 봐야겠죠. 채팅창에 그새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하이드로파스칼님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고요. 미스터 유님이 어렵네요. 크크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건주임님, 박건우님께서 그럼 두 개를 10%씩 사는 건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안 되겠죠? 왜 저희가 네 종목 담는데 한쪽 성격을 띈 걸 이렇게 두 개씩 하는 건? 네, 그렇죠. 뭐 우리가 포트에 네 종목만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두 종목이 들어가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상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건우님이 박 차장님 머리 스타일 예전이 더 예쁘신데라고도 글을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두 분의 종목들 제가 제깍제깍 뭐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일까요? 시간이 잘 끝나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저희가 금융주 얘기는 뭐 건우님 때문에 많이 했었죠. 건우님이 상담 얘기하셨어가지고 그때 우리 금융주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인 뭐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우리은행 오늘 6.5% 상승이에요. 다시 한번 지주사 전환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박 차장님, 우리은행 보유자분들을 위한 전략을 좀 드려볼까요? 일단 끌고 가셔야죠. 어제 이제 지주사 전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 2월 달에 신주가
발행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한 7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럼 7조 가지고 뭐 할까요? M&A 할 거예요. 증권사 사고요, 캐피탈 사고, 뭐 저축은행 사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은행이 돈 버는 게 뭐죠?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서 그 순이자 마진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거보다 이익성이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지 않은 은행이 우리은행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뭐 가장 좋은 은행이 되긴 어렵겠지만 정상 수준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주가 상승은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과거에는 하나금융지주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하나금융지주도 굉장히 안 좋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외환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은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은행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은행주 중에서는 제가 가장 탑피로 꼽는 이유가 물론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KB금융이 좋고 수익성이나 이런 쪽은 신한은행이 좋지만 우리은행은 그만큼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계속 뭐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뭐 M&A 관련된 소식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주가는 우상향, 실적도 좋고 밸류에이션 싸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죠. 네, 좋습니다. 박건우님, 우리은행 더 보유하고 가시는 걸로 수익을 좀 키워 나가시고요. KB금융은 어떨까요? KB금융에 대해서 권주임님께서 그때 당시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요. 에드워드 박님이 한국금융지주는 언제 날아갈까요? 라고도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권주임님이 이 두 종목 답을 해주실까요? 네, 이제 뭐 KB금융에는 뭐 앞서 박재영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안정적입니다. KB금융 자체가 좀 제 판단으로는 퓨어하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이제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그 금융주들이 움직이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3,000대까지 그러니까 한 2021년까지 배당 받아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세 매매 전략이 좋아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증권주 섹터로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뭐 이제 키움증권 이런 그 증권 그 주들과 연동이 돼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금융지주가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초대형 IB 인가를 1호로 받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NH투자가 받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호라는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억대 정도의 이제 IB 금융까지 이제 그 매출이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증권주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키움증권의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브로커리지,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금융지주는 IB 쪽에서 많은 그 수익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종목을 한다면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 좀 그래도 앞으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키움증권이 날 것이다 하면 키움증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앞으로는 이제 증권사도 IB 쪽에서만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국금융지주가 제일 탑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저희 잘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햇빛마을님은 뭐 타이거 200 금이용하세요. 뭐 그냥 ETF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조금 어렵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매수할 종목 빨리 하고요. 시장에 대한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저희 시간이 허락하니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수할 종목은요. 보이시죠? 대상입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 또 음식료 쪽 종목을 사실 저희 포트에 처음 담아봐요. 박재원 차장님이 오늘 얘기해 주신 종목이고요. 박 차장님, 네. 36주 어떨 것 같으세요? 정상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요? 뭐 그 정도는 사야죠. 저희가 증자가 됐으니까 그럼요. 금액이 커졌으니까 그 정도는 사야죠.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28,250원에 왜 또 이거 살라고 하면 꼭 조금씩 올라가는 기분이 제 기분 탓일까요? 28,250원에 매수가 걸어둔 상황입니다. 체결이 될 때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더존비주원 부방에 이어서 대상입니다. 음악 나오면 떨린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저도 그래요. 음악 나오면 좀 두근두근한데요. 대상 일단 오늘 체결을 했고요. 더 큰 수익을 내볼 수 있도록 이 종목으로 전략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 차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상이었고요. 권주임님, 네. 오늘 제가 시장 질문으로 꼭 드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오늘장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사고 있는 종목을 들여다보면 신라젠, HLB, 바이로메드, 제넥신 전부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그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네. 수급이 들어오기도 참 용이한 상황이고요. 네. 바이오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시세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향후적으로 보자면은 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나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냥 현재 메이저들이 과거에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대거 좀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손실 구간이다. 그거 손실 구간을 어느 정도 메꾸려면 저가 매수 전략이 좋아하는데 뭐 일단 오늘 같은 장의 경우에는 어저께 하락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한 7월 정도, 8월 정도 돼야지만이 어느 정도 그 글로벌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그러한 그 저점을 확인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6월 말부터 그리고 7월 초쯤에는 한번 매수할 타이밍이 다시 올 거다. 그때 다시 한번 바이오 관련돼서 그 중에서도 재무건설성 괜찮고 그리고 임상이 한 2상 내지 3상을 진행 중인 그러한 그 가치주를 좀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9% 급등하고요. 그 덕분에 뭐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종목군에 대한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딱 한 질문만 더 드려볼 수 있을까요? 박 차장님, SK 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매수 대거 받아가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IT 대표 주자에 대해서도 시장이 흔들리니까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을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시총 상위 종목이고 어제 마이크론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도 반도체 대표 주자라는 그 상황에서는 방향성은 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의 하락이 조금 더 컸거든요. 뭐 하이닉스는 신고가에서 이제 밀렸기 때문에 조금 더 낙폭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건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저는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관관계가 0.8배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뭐 1에 가까우면 외국인이 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른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면 삼성전자 빠진다 이런 뜻인데 거의 1에 가까운 상관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건드리시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수급을 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게 또 포트에도 종목이 하나 담겼고요. 포트 종목들이 거의 다 수익 구간이라 기분이 좋네요. 대상은 체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가 체결된 건 아니에요. 조금 아직 미체결 분량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체결이 됐고 어느덧 수익 구간이네요. 더준비주원 역시나 수익이고요. 좋습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은 6월 하락장 속에서도 선전하고 있는 박앵코의 올백 포트 이 분위기 그대로 상승 탄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